도로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차량 스스로 도로를 인지해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는 도로 용량을 몇 배 이상으로 증가시켜 많은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차량 간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제 차들은 서로 위험 지역 등의 교통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세상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천연자원만을 사용하는 마스다르시티에서는 이미 새로운 교통수단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교통수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여화수입니다. 오늘은 교통의 미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개발 중인 첨단 교통 기술과 이를 통해 보다 좀 더 먼 미래의 교통과 그에 따른 미래 도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운전을 하는 차량이 요즘 큰 화제인데요. 요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투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1년에 약 120만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교통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에게서 발생합니다. 운전자의 주의 소홀, 운전 미숙 등의 요인 때문이죠. 따라서 자율주행 차량이 현실화된다면 이런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율주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율주행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로와 차량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과 차량이 도로 상황을 스스로 인식해서 주행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와 차량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은 도로상에 매설된 마그네틱 장치로부터 차량이 자기장을 인식해 그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구현이 쉽고 기술 안전성이 높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려면 모든 도로와 주차장에 이러한 장치들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가 안 된 곳에서 사고의 위험이 몰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도로 상황에 관계없이 차량의 지능을 높여 자율주행을 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자동차에 장착된 GPS,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등 여러 센서들을 이용해 주행 중인 차량의 상황 정보를 취득하고 차량에 이미 내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이 스스로 도로 주변 지형 지물과 도로를 인식하여 3차원 지도를 만들고 여기에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들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데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분석해 주행하기 때문에 차량에 많은 장비들을 탑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가격이 높고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GPS를 이용하면 차량의 위치를 정확한 좌표로 알 수 있지만 도심지에서는 높은 건물의 위성이 가려지거나 위성 신호가 빌딩 벽에 반사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위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터널이나 지하도로 등의 구간에서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GPS 외에 다른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죠. 또한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새롭게 취득한 영상을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영상 자료와 비교해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주변의 다른 차량 및 보행자, 장애물들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또한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취득해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를 슬램이라 부릅니다. 슬램은 카메라나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 외부의 도움 없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인데요. 이동하면서 주변 지형 지물의 모습을 3차원 지도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위치 인식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슬램은 현재 청소 로봇이나 물류 로봇처럼 일정 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로봇의 주행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율주행을 이용하면 차량 단독으로 주행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 차량이 함께 주행하는 협력주행 또는 군집주행이 가능한데요. 이 기술은 벌써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1997년 미국 버클리 대학은 도로상에 설치된 자기장 표식을 따라 자동차 여러 대가 함께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군집주행 실험에 성공을 했었죠. 군집주행에서는 선두 차량에 탄 사람이 운전을 하고 뒤따르는 후속 차량들은 컴퓨터 제어에 의해 자동으로 앞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 제어를 활용하면 도로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변을 인식하고 운전에 이르기까지 약 1초에서 2초 사이의 반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차량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 수 있으니 도로의 용량을 높일 수 있죠. 현재 고속도로에서 도로의 용량은 대략 차로당 1시간에 2,000대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반응 시간이 2초라면 약 2초마다 한 대씩 차량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응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욱 많은 차량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용량은 몇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자율주행 차량의 반응 시간을 0.5초 이하로 만들면 시속 100km가 넘는 높은 속도에서도 앞 차량과 좁은 간격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혼잡이 급격히 줄어 새로운 도로 없이도 혼잡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적 측면과 함께 법률, 보험 등 제도적인 면에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시가지 도로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신호등 없는 자율주행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정차 없이도 교차로를 잘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 접근하는 모든 차량을 인식하고 각 차량의 최적 속도와 궤적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차량들이 이 최적 궤적을 따라 운행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술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할 텐데요. 하루빨리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삶에 가까워져 신호등 없는 거리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을 알아봤는데요. 이보다 좀 더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주행하는 차량들을 서로 통신으로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차량과 인프라 사이의 통신 기술인 V2I 기술과 차량 간 통신 기술인 V2B 기술을 활용한 커넥티드 비클이라는 것입니다. 차량과 인프라 사이의 통신 기술인 V2I 기술의 경우 기존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발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아서 최적의 경로를 정하고 사고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차량이 사고를 감지하여 센터에 알려주고 센터는 경찰차나 구급차를 보내는 등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차량 내에 설치된 단말기에 이 정보를 보내 다른 운전자들이 사고에 대한 대응을 취하도록 해줍니다. 즉, V2I 기술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교통 혼잡을 줄여줄 수 있죠. 이번엔 차량 간 통신 기술인 V2B 기술을 볼까요? 차량 간의 통신은 차량에 탑재된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에 사고가 나거나 사고 위험이 증가한 경우 이를 탐지한 차량은
이 위험의 위치와 차로 정보를 차량 간 통신을 이용해 다른 차량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받은 차량은 또 다른 차량에게 정보를 다시 전송해 주는데요. 이를 멀티호핑 방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멀티호핑 과정을 통해 사고 위치를 파악한 차량들은 차로 변경을 해 사고 차로를 미리 피해갈 수 있는데요. 또한 차량 속도를 늦추어 전방의 사고 상황에 대비 2차 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이러한 B2B 서비스를 활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지면 차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고로 발생하는 정체 현상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죠. 여기에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결합돼 운전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생성하여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차량에 장착된 각종 센서 정보들을 읽는 카 커넥티드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카 커넥티드 내비게이션은 실내에서는 실내 위치 측이 기술을 이용해 복잡한 지하 공간이나 빌딩 내부의 길을 안내해주고 차량에 연결하면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스스로 차량 센서들로부터 타이어 압력, 부품 상태 등 차량 정보를 읽어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주게 됩니다. 또한 주행 전 사용자가 원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 안전 경로 또는 가장 빠른 경로를 예측해서 제공해주고 주행 중에는 사고 정보, 우회 경로 등의 추가 정보를 주기도 하죠. 앞으로 커넥티드 비클의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한 체계가 서로 연결돼 도로를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약 30%가 교통 관련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가솔린이나 디젤 등의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온실가스 외에도 교통시설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 때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은 도시화와 함께 빠르게 가속화되는데요.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특히 그 배출량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제는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탄소 도시가 가능한 기술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현재 개발 중인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입니다. 마스다르 시티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탄소 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인데요. 현재까지 개발된 새로운 첨단 기술들을 시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마스다르는 아랍어로 원천이라는 뜻인데요. 지속 가능한 천연 에너지를 사용해 환경 오염 없는 미래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곳이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석유 수출국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2006년 세계 최초 탄소 배출 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 건설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총 소요 비용은 무려 22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한화로 치면 23조 6,500억 원 정도입니다. 마스다르 시티는 오로지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도시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마스다르 시티를 통하여 미래의 도시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스다르 시티는 여름철 섭씨 50도에 이르는 뜨거운 중동의 기후를 고려하여 건물들을 배치하고 건물들을 설계하였습니다. 건물들 사이에 바람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늘을 만들어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 여름철의 냉방 부하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건물 옥상부에는 모두 태양광 발전기를 배치하고 건물 외벽에는 공기층을 이용하거나 태양열을 막아주는 외부 디자인을 통해 단열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마스다르 시티의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광인데요. 이곳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50만 킬로와트 규모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 쓰레기 등 사용한 모든 자원은 회수에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곳의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마스다르 시티에는 일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고 친환경 차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다르 시티에 가보면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는데요. 바로 PRT라 불리는 개인 교통수단입니다. 마스다르 시티에 들어가려면 몰고 온 자동차는 도시 북단에 대규모 주차장에 세워두고 와야 하는데요. 그 대신 PRT를 타고 가야 하죠. PRT는 태양에너지로부터 얻은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로 지정된 궤도를 주행하는데요. 운전자 없이 승객이 PRT 정류소 한 곳을 선택하면 저절로 그곳까지 주행하게 되는 것이죠. PRT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수단이 결합된 교통수단으로 도심지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공용 개인 교통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 여러 곳에 PRT 정류장이 있는데요. PRT를 호출하고 도착한 PRT에 탑승하면 탑승자가 원하는 목적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점이 일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나 전철 등과는 차이점입니다. 이는 1975년에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의 모간타운에 처음 설치되었으나 당시에는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요. 21세기 들어서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미래의 도시교통수단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마스다르 시티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밖에 미국, 네덜란드, 멕시코 등 여러 나라들이 PRT를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스다르의 PRT는 전기차라 소음도 적고 배기가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지정된 PRT 전용 도로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도시 내에서 이동할 수 있죠. 마스다르에 설치된 PRT는 정류장에서 탑승해 사전에 지정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을 하게 돼 기차나 지하철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지만 택시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차나 지하철보다 훨씬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물론 대량 운송용 교통수단이 아니라서 막대한 시설비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도시 전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구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규모의 중소도시나 서울 같은 대도시의 도심 구간에서는 효과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다르 시티는 저탄소 도시를 표방한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새로운 도시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및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 1,500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합니다. 저탄소 도시들이 자전거, 대중교통 수단 등 주로 탄소를 적게 활용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마스다르 시티는 기술적인 진보로 많은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도시입니다. 2020년이 되어 마스다르 시티가 제대로 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아부다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이 실험이 성공적일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부다비를 잇는 새로운 저탄소 도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어느새 온실가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겠죠. 오늘은 미래의 첨단 교통과 미래 도시의 모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술이 발전해 새로운 첨단 기술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미래의 도시들의 가장 큰 초점은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고 또한 기후 변화로부터 오는 각종 재난과 환경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적응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미래를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우리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